순천만 국가정원이 탄소를 배출하는 제조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1억 8천만 원의 부가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직장 운동 경기팀을 창단했습니다.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장흥군 육상팀이 스포츠 메카의 명성을 이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잠하던 코로나19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 한 해 평균 온실가스 380여 톤을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청에서 인증도 받았는데요. 국가정원이 탄소를 배출하는 제조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1억 8천여만 원의 부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2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정원, 그리고 5.4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갈대밭과 22.6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갯벌을 소유한 순천시. 이곳에 울창하게 우거진 꽃과 나무들이 한 해 평균 흡수하는 온실가스량은 387톤에 이릅니다. 순천 시민들의 생활권인 도심 속에서 거대한 양의 산소를 매일같이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정원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게 됐는데 이 인증권의 소유권은 100% 순천시가 보유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세금 대신에 탄소 배출권을 순천시에서 구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원 박람회 개최 이후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이 될 거다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을 온실가스 감축 이 지역을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받아들여져서 아마 순천만 국가정원이 연 한 38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갖다 인정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 박람회는 정원의 도시 확장을 목표로 하는데 더 많은 나무와 꽃이 순천 지역 전역에 심어져 관리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표는 탄소 중립. 인근 포스코나 현대제철,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국가정원이 흡수해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만 습지 그리고 도심의 봉화산 일원의 수목까지 해서 이 도심 전체 공간이 순천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증명을 보여서 아마 우리 순천이 아마 관광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 수도로서 아마 증명을 해보일 거라 생각됩니다. 도심 속 거대한 허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장흥군이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치에 이어 이번에는 직장 운동 경기팀을 창단했습니다. 네, 장흥군의 첫 번째 직장 운동 경기팀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청 대회의실에 모인 사람들. 이들은 다름 아닌 체육인들입니다. 장흥군의 첫 직장운동 경기부인 육상팀 창단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분들의 노고가 앞으로 우리 전남 육상의 앞날을 좌우할 거라고 자부심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육상팀은 지난 3월 선수단을 구성하고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오다 뒤늦게 공식 창단식을 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육상팀은 장흥군이 스포츠의 중심지로, 스포츠의 메카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흥군에서도 육상팀을 중심으로 모든 스포츠맨들이 장흥에 오면은 훈련하고 좋은 경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에 차질이 없이. 장흥군 육상팀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 대한육상연맹 투척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문준흠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원반 던지기 이훈 권수아 선수를 비롯해 경보 20km 김낙현과 1000m 정혜연 선수가 포진됐습니다. 우리는 장군 체육 발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일조하는 어떤 멋진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도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 장흥군청 육상부가 창단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창단 멤버로 발탁된 만큼 감독님과 선수들이 함께 단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유치에 이은 첫 직장운동 경기부인 육상팀 창단.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의 첫 발걸음을 뗀 장흥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2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잠잠하던 코로나19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주말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 유리창을 뚫고 멈춰섰습니다. 편의점 내부는 한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6시 40분쯤 전남 담양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한 겁니다. 당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한 차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편의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과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무면허나 음주 상태가 아닌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거리 모퉁이에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차가 이렇게 튕겨 나가면서 서로 교차하면 이렇게 핸들을 꺾잖아요. 피하려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순에선 요양병원과 관련된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한평에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해남에선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남에선 누적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본인이 원할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10일까지 익명 진단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 전파 경로나 이런 게 불분명한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군별로 이제 번호를 부여하고요. 이름 안 쓰고 대신 핸드폰 번호는 꼭 본인 명의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난 19일 강진과 장성에선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과 창고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모임과 종교 행사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도민들의 방역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위해 순천시와 목포시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했으며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도내 모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내년 1월 10일까지 밤 10시로 연장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시군과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탄절 전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남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은 내년 1월 3일까지를 특별 치안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유흥가나 금융기관, 야간업소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갈취나 조폭, 주취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이 완도와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 1단계 사업비 2,26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와 광주 고속도로는 88.61km의 4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2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입니다. 최근까지 공정률은 41%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접근성 개선과 광역교통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산단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단 주변에 아파트나 원룸 등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입사 5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 달에 최대 30만 원까지 임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2년째 임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올해 말까지 전남 지역 건축공사장 140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임시 소방시설은 최근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내년부터 1,000원 버스 운행이 시작됩니다. 진도 1,000원 버스는 거리와 상관없이 일반인은 1,000원, 중고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진도군은 복잡한 구간 요금제 폐지를 위해 지역의 운수업체와 손실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양시가 전국 지자체와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0 보육 분야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광양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 인프라 강화와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을 통한 각종 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8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됐고 아동 여성 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했으며 평균 연령이 41.5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보장급여 지급의 적정성과 변동사항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 등 7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을 운영해 소외되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해 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군이 전라남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완도군은 25개 노선, 290km 구간의 도로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과 표지판 정비, 낙석 위험지구 정비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 8월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로를 응급 복구해 주민 불편을 줄였고 굴곡이 심한 구간을 개선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킨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2개 지자체, 국도와 지방도 등에 대해 도로 보수와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등 도로 정비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고흥군이 2020 공립요양시설 확충심사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전라남도 1차 추천과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결과입니다. 고흥군은 고흥 노인건강복지타운 추진과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주 야간 보호센터 확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무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목포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학생 35명을 선발한 뒤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합니다.